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 분들의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러한 상업시설을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실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중도금 대출까지 일으켜서 중도금을 납부했는데 잔금 대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잔금을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하게 되면 손해가 너무 커지면서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에 발생한 담보대출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을 개인회생 절차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경우 또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의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받은 상태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을 받은 상태인데 이 건물이 공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공실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지급하는 월세로는 담보대출금의 이자도 내기 힘든 경우, 이러한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해만 점점 커지게 되죠. 이러한 때에는 이 건물의 가치가 추후 확실히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면 이 건물을 포기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담보대출 채무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후에만 회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하지만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후에만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 고객 대부분은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해요. 개인회생을 진행한 후에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훨씬 많거든요. 이렇듯이 경매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이 건물이 새 건물이다, 즉 분양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잔금 치른 지도 얼마 안 됐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이 건물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예요. 이 건물이 매매된 내역이 있다거나 또는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된 내역이 있다면 그러한 낙찰가나 매매가를 기준으로 건물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산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담보대출금이 분양가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담보대출금보다 많이 잡히니까 개인회생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건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산정해보고, 감정평가상 금액도 높다, 그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부로 개인회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양권 형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예요. 즉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지급을 했고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때에는 건물의 소유권이 아직 나에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의 재산 가치 자체는 아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되느냐?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내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여전히 유효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약금과 중도금이 내 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계약의 해지가 된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게 됩니다. 당연히 계약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되고 위약금만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을 해서 회생을 진행하면 되니까 회생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계약 해지가 안 되고 있어요. 시행사 입장에서도 계약 해지를 하면 재분양을 해야 되는데 재분양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행사에서도 계약 해지를 안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이 살아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개인회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부로 개인회생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모든 법원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법원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본인이 가능한 법원에 관할을 두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한 후에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았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을 하게 될 경우
환급한 부가세를 다시 환수 조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을 때 개인회생을 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